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14페이지입니다. 주택 건설 절차죠. 일단 총칙에서의 어떤 중요성도 있겠지만, 이제 건설편 넘어갑니다. 건설, 또 공급,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 이 건설편, 주택 건설입니다. 자, 건설할 때 보시면요, 마음대로 못한 데 있었죠. 건설할 때 보시면, 거기, 우리가 첫 번째, 거기, 이 앞페이지 12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건설은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택단지 30세대 이상이 건설 사업인데, 그때 보시면, 건설 주체들에 한해서 건설 절차를 밟아서 건설 기준에 맞게 하고, 또 혜택을 받으면서 건설한다. 약간 요 네 가지 사항이 12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이걸 아시고 보십니다. 자, 주택 단지 건설은요, 일반적인 건축이 아니고 30세대 이상으로 되어서 그 단지 내 기타 시설 확보하면서 이제 좀 더 주택 타운 같이 이렇게 멋지게 건설해야만이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건설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 건축은 마음대로, 건축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애기들도 애기 이름으로 건축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주택 건설은 사업입니다.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주택 건물의 건축뿐 아니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맞추고 각종 부대시설, 복리시설 갖춰야 되는 종합적인 사업으로서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은 사업 주체 이렇게 부릅니다. 이 건설 주체가 누구냐? 사업 주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 주체 밑에 쭉 나와 있죠. 흔히들 시행사, 시공사의 구분인데, 시공사는 큰 책임 준공, 책임 시공에서 저번에 건물 무너진 HDC 현대산업개발 다 시공사입니다. 또 보시면 현대 아이파크 또 뭡니까 지금 GS 자이 다 보면 시공사입니다. 시행사는 MDM MHH 무슨 또 한강 개발 해가지고 각기 처음 들어보는 각종 어떤 규모 큰 거대한 시행사도 참 많습니다. 그 시행사라고 합니다. 시행사가 바로 사업 주체다 보면 되겠습니다. 시행사가 사업 주체다. 이렇게 보시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 시행사인데 그 사업자가 누구냐 하면 크게 보시면요, 민간사업 주체, 민간주체는 다 등록을 해서 한다. 등록사업자가 됩니다. 자, 또 공공사업 주체가 있고 또 공동을 한다. 공동사업 주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가운데 공공사업 주체 볼게요. 공공사업자는 공공적인 어떤 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로 민간 사업자처럼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비등록 사업 주체인데, 이들은 이제 항상 시행이 필요할 때 시공사를 불러서 공사를 맡기면 됩니다. 각종 어떤 누구냐면 국가에서 시공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등도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토지주택공사 LH 시행사입니다. 시행사 참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또 지방공사, 서울시는 SH하우스라고 부르죠. 같이 지방마다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목적이 필요하면 시행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공익법인들도 보시면 시행을 하게 해준다. 참사랑 이웃돕기 실천운대에서 참사랑 실천을 위해서 시행하겠다 하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록이 필요 없이 항상 목적 가지고 시행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공공사업자가 아닌 사람들, 민간주체, 민간회사들은 전부 다 따로 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등록사업자라 부릅니다. 등록시행사, 등록사업자. 자, 등록은요, 우리 사업자들은요, 주택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등록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시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받는 대상은 그 다음 페이지부터 살짝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말고 좀 뒤편인데요. 자, 16페이지 가보시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보는 것은 단독 공동 한 번에 지을 때 30세대 30호 이상이다라는 말 딱 보입니다. 그런데 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세워서 건축허가처럼 허가받는, 승인받는 그 조건은 30세대이지만 다시 앞페이지 넘어가서 14페이지 보시면 주택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연간 20개, 도시형 생활주택만 30개란 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한 개, 두 개 빌라 짓는 건축업자죠. 보통 한 동을 지을 때 8세대를 지어서 분양하는데 20개가 30개가 안 됩니다. 그럼 건축허가 합니다. 건축허가. 이렇게 집 짓는 집 장사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돈을 벌어서 시행사가 되기도 합니다. 주택 단지 사업도 하고 오피스를 마치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동을 지을 때 건축허가, 두 동을 지을 때도 건축허가입니다. 세 동을 지을 때도 역시 보시면 한 번에 지을 때가 20개, 10개도 채 안 되죠.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 근데 이 양반 하나, 둘, 세 개, 세 동 합치니까 24개 나와. 24개. 이같이 연간 20개 이상 집 장사 하시는 분들도 주택사업자 등록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의 등록 대상을 연간 합산해서
20세대 이상이고 주택 단지 사업계획 승인받은 것은 한 번에 30세대 이상이다. 요 구분하에서 일단은 사업자 등록 대상은 연간 20개 이상 진행 사업자이고 대지 조성 사업은 연간 합산 면적이 1만 제곱미터 3,000평 이상 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자, 할 때 공짜 아니겠죠? 이 요건을 갖춰야 돼요. 기준. 요 기준을 갖춰야 사업자 등록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자기사라고 합니다. 자본금 일단 법인 사업자 3억 원이 필요합니다. 개인 사업자는요 본인의 자산 평가액, 집, 토지 다 포함해서 6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 기술 인력도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건설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기술인, 그 다음에 대지는 토목 분야, 토목기사 등의 분야 1명 이상이 각각 채용해야 됩니다. 원칙은요. 사무실은 필요한 사무 장비 갖출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하다 딱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주택 사업을 못하는 결격 사유가 또 있죠. 결격 사유. 이런 주택 사업 못합니다. 이들은 건축주는 할 수 있어요. 건축주. 하지만 주택 사업은 못합니다. 미피피파 나오죠. 당연하게 항상 뜨죠. 이들은 주택 사업을 하지 못한다 합니다. 또 어떤 사유로 등록이 말소가 되었어. 말소가 된 사업자는요 2년까지 사업을 하지 못한다. 말소 2년. 자, 또 이번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됩니다. 말소는요 영업정지 되죠. 1년 한답니다. 그러면 사업을 그 기간 동안 못하게 됩니다. 다음에 모든 법률이 아니고 주택법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때문에 실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 면제 2년까지 안 되고 또 해당 행위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안 된다 해서 미피피파 2년 유예, 말소 2년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도 돼요. 자, 요건을 갖춥니다. 근데 이 시행사에 시공사는 따로 도급을 줍니다. 도급 순위 해가지고 한국 도급 순위 1위가 바로 무슨 어디더라? GS자인가 있죠. 하여튼 도급 순위가 있습니다. 도급을 줍니다. 도급 받는 큰 시공사는 도급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회사일수록 평당가치 건축비에서 600, 700만 원 막 이렇게 해서 이윤을 많이 당깁니다. 이윤이 아까우니까 이 시행사가 직접 시공도 해보겠다. 내가 직접 상호 메카를 딱 만들고, 그죠? 만약에 조민수다. 그럼 민수하우스 이렇게 그런 상호를 만들고 내가 시공도 해볼 수 있습니다. 시공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시공까지 할 때는 또 조건이 필요하다. 이 조건을 갖춰야 시공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뭐냐 보니까 일단 법인 사업자일 때 시행할 때는 이제 3억 원이지만 시공까지 하고자 할 때는 5억 원이 필요하다. 개인 사업자 시행할 때는 6억이죠. 시공할 때는 10억이 필요하더랍니다. 또 인력도 보시면 시행할 때는 각기 1명씩인데 시공할 때는 합산해서 3명이 필요하다. 또 보시면 실적을 또 요합니다. 적어도 시공할 때는 실적이 필요해. 당신들이 직전 5년간 합산해서 100세대 이상 건설 시행 실적이 있어야 시공하게 해준다랍니다. 그런데 요 요건만 갖추면요 엘리베이터 설치할 필요가 없는 5개층까지 이하 아파트 등만 지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6개층 이상 엘리베이터 집어넣는 아파트 시공을 하고 싶으면 6개층 이상의 종전에 시행 실적이 있거나 또는요 3년간 합산해서 300세대 이상의 실적이 있을 때 6개층 이상의 아파트 시공까지 인정해 주겠다랍니다. 또 시공 규모 보시면 법인 사업자일 때는요 본인의 자본금 곱하기 10배까지만 시공 규모 인정해주고 개인 사업자는 자산 평가액 곱하기 5배까지만 시공 규모를 인정해준다. 이렇게 이어서 보십시오. 자, 또 밑에 보시면 등록 사업자의 행정처분 나옵니다. 참 많은 정지나 말소 처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적 반드시 의무적 말소를 해야 되는 사항이 또 2개 있습니다. 정을 대의했다 이거 하고요 부정 동의했다 또는 말소를 하여야 한다. 근데 말소나 정기 처분이 되어도 이미 승인 받고 아직 공사 착수는 안 했지만 사업은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입주자 보호 때문에 그럽니다. 다시 왼쪽 보시면 다시 이제 공동사업주체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공동사업주체. 이게 또 중요하죠. 자, 우리가 공동사업주체, 흔히들 지주 공동한다 이런 말들 씁니다.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이나 고용자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자기 땅이 10,000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00평을 팔면 100억, 200억, 1,000억 이렇게 돈을 법니다. 버는데 이 팔지 않고 본인이 시행을 한다. 시행을 다 해도 되면요 아파트 지어서 잘 팔리면 이게 100억 받고 팔 땅들이 1조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저기죠. 여러분 아시는 거 뭡니까? 화천대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땅에서 지가 공사하면 돼.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쫄딱 망할 수 있겠죠. 집이 안 팔려.
분양이 안 된다 하다가 뭐가 또 뭐 자금줄이 막혀가지고 공사가 올수없된다 그러면요 압박 때문에 쫄딱 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토지유자 소유자 단독으로 등록해서 지가 사업도 해볼 수 있어. 했다간 쫄딱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지 말고 이 시행사들 참 많죠. 이들과 이익을 배분하면서 공동으로 하라. 공동으로 사업도 하게 해줍니다. 선택이죠.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도 할 수 있고 단독 사업도 할 수 있고 선택입니다. 선택. 자,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규모 크게 1000명, 800명 조합원을 모집을 딱 해서 이제 설립인가 받았습니다. 조합 단체죠. 조합도 이제 우리도 단독하자. 단독 법인되어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들은 입주하면 회사라고 끝나버립니다. 그런 일회성 사업 때문에 회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조합도 보시면 이 등록된 시행사들을 불러와서 공동으로 같이 사업도 시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독 가능하고 공동도 가능하다. 그런데 조합이 1000세대다. 그러면요, 지에서 자기 등이 와서 우리가 해주겠다. 막 이렇게 난립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80세대 조합입니다. 그러면요, 큰 회사는 눈길도 안 줍니다. 알아서 하라이죠. 그러면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런 작은 조합의 어떤 참여와 협조를 위해서 그때는요, 해당 그 서울시 등의 지방자치단체, 또 토지공사와 지방공사, 국가는 개발합니다. 지토지바도 선택해서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해서 조합 아파트, 큰 아파트 가보시면 삼성, 레미안, 상호 붙었습니다. 작은 조합 아파트 가보시면 무슨 SH하우스 이렇게 붙어서 또 LH 붙어가지고 조그만 회사들 무슨 무슨 개발, 서광 아파트 이렇게 규모 작은 회사와 시공사 세워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규모 큰 단지는 삼성, GS자, 규모 작으면 중소 규모의 시공사를 불러서 LH 또는 SH가 시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동사업 할 수 있습니다. 자, 고용자 큰 회사 참 많죠. 삼성전자, 수원 영평 가보시면 삼성전자 어마어마한 큰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아파트 눈치껏 봐도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 고용자는 단독으로 등록해서 사업 시행을 못하게 합니다. 하고자 할 때는 삼성건설 등을 불러와서 공동으로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하고자 할 때는 공동으로만 해야지 단독으로 등록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공동으로만 사업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공동으로 하면 이들 간에 공동사업자로 따로 이쪽에 이들은 등록을 안 해도 공동사업자로 본다.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가지는 단독 공동 선택이지만 고용자는 공동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하여야 한다. 요 문구들을 끝에 바꾸어서 지문에 잘 뜨니까 요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른편도 보시면 공동사업할 때 시행 요건이 있죠. 공동사업은 이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주 요건이 강화된다. 이 요건을 갖춰야 공동 시행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건을 잘 보시면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시험에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보시면 자, 공동 시행할 때 앞에 있는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이나 고용자 이들이 대지를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돼요. 100%. 우리가 저지 가시면 일반적인 주택 건설 사업할 때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원칙이지만 대지의 사용권은 확보도 있습니다. 또 기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80%의 사용권은 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완화시켜 주는데 공동 사업할 때는요 100% 사용권 안 되고 소유권만 된다. 집을 땅을 사서 하라겠죠. 또 여기서 빠져있지만 주택조합이 지구 단위 계획을 할 때는 95%의 소유권이다라는 완화사항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할 때는 대지의 건조당 설정되어 있어도 공사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을 할 때는요 요 대지의 저당권 등을 전부 다 말소를 해서 와야만 공동으로 하게 해준다 라는 구분하고 또 세 번째 보시면은요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록사업자가 조그만 회사는 안 됩니다. 규모 큰 회사만 될 수 있다 해서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이 사업자가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갖추고 있거나 건설업 등록이 되어져 있는 큰 회사들만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또 네 번째 보시면 항상 싸웁니다. 이익 배분 때문에 싸웁니다. 에 대비해서 협약서 갖추어야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다. 해서 요건 갖춰야 공동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일치만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공동사업자의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사항이죠. 조합표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